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어제 하루짜리 조정이길 바랐지만 그 바람이 들어주질 않네요. 코스피 이틀 연속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항공주들만큼은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미국발 훈풍에 항공주들이 강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 미국의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월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지난해 4분기 실적 추정치를 내놓은 데 이어서 간밤에는 유나이티드 항공이 시장 전망치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이 호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안 그래도 설 연휴를 앞두고 일본이나 동남아 같은 비교적 좀 가까운 곳으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 항공사들의 호실적 기록까지 더해지면서 에어부산 지금 현재 12%대 급등하고 있고 티웨이 항공도 거의 7% 가까운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항공 역시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4%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저가 항공사들이 상승 탄력 이어받고 있는 반면에 대한항공은 상승하려는 힘이 좀 다소 미약한데요. 전문가들은 전체 매출 가운데서 일본이나 동남아 노선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대한항공이 아무래도 최근 여행 열풍에 이 상승 모멘텀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자, 항공주들 이렇게 간밤 미국 뉴욕 증시 영향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은행주들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쇼크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골드만삭스가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이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덩달아서 우리 은행주들이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KB금융 1%대 하락하고 있고요. 신한지주 역시 동반 1%대 약세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조금 더 낙폭이 큰데요. 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은행 오늘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약세였는데 지금 현재도 8%대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은행주들 이렇게 전반적으로 대체로 파랗게 물들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운수장비 업종도 역시나 지금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현재 운수장비 업종이 가장 높은 하락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운수장비 업종에서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모비스, 연일 기관이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현대모비스 3%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1%대 약세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짚어보셨습니다. 오늘 시장 역시나 또 쉽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대체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오늘도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현재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알아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극과 극은 영앤리서치 최진욱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과 함께하면서 영앤리치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코스피가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종별로는 또 현재 시장에 어떤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락률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AI 챗봇 관련주들 오늘 장 초반부터 정말 강세였죠.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AI 챗봇 관련주들 현재 5%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공주도 역시나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항공주 내에서 저가 항공사 관련주들의 이 상승 탄력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역시나 계속해서 오름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아왔었는데 오늘도 그 상승 탄력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약세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행주들 간밤 골드만삭스의 충격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은행주 전반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의 2%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풍력에너지 관련주들도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들 최근 연일 좀 움직임 좋지 못한 상황인데 오늘도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승 업종, 하락 업종 일단 화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최근 시장의 화두로 AI 챗봇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식시장에서도 정말 강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챗GPT, 이 초거대 AI 모델을 기반으로 한 AI 챗봇인데 최근 주요 기업들 역시 조금씩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미 간밤에 소식이 전해졌던 마이크로소프트일 텐데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에 이걸 지금 좀 추가하겠다고 하면서부터 지금 이 해당 섹터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상승의 배경 자체는 좀 알겠는데 이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AI가 오늘 시장의 모든 이슈를 다 흡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지금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금 요 며칠 계속 이제 AI 관련주도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갈수록 실버 시대의 좀 대기업들이 좀 따라가는 취지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문제성을 앞으로는 좀 AI를 좀 도입을 시켜가지고 좀 보다 좀 편리한 부분들이 좀 서비스 산업을 좀 넓혀가려는 부분들이 지금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좀 전폭적인 투자를 좀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중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초에 반도체 투자도 아니었고 또 로봇 투자를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대기업들에서 중요시하게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AI 관련해서는 올해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도 꾸준하게 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사업의 실효성이 그렇게 좀 크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 사업을 진행을 함으로써 순간적인 실적이 좀 반영이 될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죠. 다만 이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좀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연이어 좀 호재가 좀 나오면서 지금 그 부분이 지금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판단이 들고 있는데 일단 이제 챗봇 같은 경우가 이제 단순히 이제 메신저 기능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챗봇 기능을 좀 활용을 해서 단순히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산업들 이런 부분들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챗봇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충분하게 기대감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판단이 드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들 자체가 결국엔 기대감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줄 만한 재료의 연속성이 아직까지는 딱히 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재료가 계속 쏠리는 현상들이 나오면은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좀 수급이 붙는 경우들이 좀 대다수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선 충분히 방향성은 위는 맞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담아가면서 상승을 해줄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나라는 좀 의문점은 좀 들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도 합니다. 네. 확실히 지금 시장 자체에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크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정말 작은 이슈 하나로 시장이 정말 크게 들썩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 AI 챗봇 관련주들이 좀 크게 들썩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뭐 지금 이야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챗봇 산업 자체가 좀 시작 단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미 좀 관심을 보이고 있죠. SK텔레콤이라든지 뭐 KT라든지 일단 통신주들이 먼저 상용화에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지금 뭐 AI 챗봇 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좀 준비 단계,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올라섰다라고 좀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전에도 이미 팀장님께서 솔트룩스라는 종목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그렇죠. 해주셨는데요. 솔트룩스가 또 이 KT랑 좀 같이 엮이면서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뭐 기대감 자체는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솔트룩스 앞으로 저희가 좀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솔트로스 그냥 주가만 딱 놓고 보고 지금 시가총액을 대입을 해서 봤을 때는 지금 구간은 저는 좀 고평가라고 지금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를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상승을 해줄 만한 부분들은 일단 이게 조정적인 게 보니까 안정적으로 이게 주가가 지금 계속 움직임이 나오려면은 어느 정도 좀 상하의 좀 등락폭도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도 좀 나와주면서 보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좀 올라가주는 부분들이 그림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좀 우상의 추세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결국은 시장에서 유동성 자금이 어디로 몰릴 경우가 없기 때문에 지금 AI 챗봇 쪽에서 솔트로스가 좀 강하게 몰리는 모습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기업 자체적인 밸류만 놓고 보면은 일단 인공지능 원천 기술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메리트는 부각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대기업들에서도 지금 계속 솔트록스를 좀 눈독 들이는 부분들도 물론 존재는 하는데 일단 이제 국내에서 좀 최다 인공지능 특허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대기업들 간의 연결 고리 자체가 가망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대감이 조성이 되고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드는데 일단 이제 시가총액을 대입을 했을 때 봤을 때 지금 솔직히 뭐 매출이나 뭐 자본금이 그렇게 뚜렷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유동 비율 자체를 좀 보게 되면은 뭐 생각보다 지금 이제 로봇 관련주 기업들 중에서는 지금 안정적인 자금 흐름은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AI 관련해가지고 두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제 AI 챗봇 관련해서 앞으로 이슈가 또 어느 정도까지 또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주가 밸류만 놓고 보면은 저는 지금 고평가 밸류라고 인식이 좀 강하게 듭니다. 이제 그럴 경우는 지금의 수급 단계에서 저가에서 담았던 물량들 자체가 지금 큰 폭으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관점을 볼 때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보유자의 영역인 거죠.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일 뿐이고 신규 매수자로 봤을 때는 지금은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고 오히려 좀 물량이 좀 나오고 주가가 좀 단기간에 눌림목을 조성을 해주면서 좀 저가를 형성해주는 구간대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성장성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확실히 지금 이 산업 자체가 현재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이제 겨우 뭐 궤도 위에 올라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단기간에 뭔가를 하려고 하다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뭐 코스피도 이렇게 크게 주저앉고 있는 상황에서 AI 챗봇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반면 오늘 시장 지금 현재 이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 다소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풍력 에너지 관련주로 좀 최근 들어서는 큰 기대감이 쏠렸었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한 해의 주도주로 태조 이방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올해 주도주는 에로베오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가 에너지인데 근데 뭐 에너지 안에서도 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에너지 안에서 뭐 태양광 에너지 대비해서 풍력 에너지가 훨씬 더 잘 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시장의 조정을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부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풍력 에너지 일단 뭐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조정 좀 일단은 좀 단기간에 끊어내고 더 크게 상승하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에커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풍력 에너지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 자체는 결국엔 방향성은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30년까지도 미국이 좀 대규모 투자 증설까지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이렇게 눌림이 나올 때는 저는 충분히 저가 매수로 굉장히 기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고점에 물렸던 부분들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좀 주가가 눌림목을 형성을 해주면 들어가기가 무서운 부분들이죠.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들어가는 구간은 그겁니다. 어느 정도
정도 산업이 고성장을 하고 있고 이 해당 기업이 지금 호재 연속성이 계속적으로 나와주니까 그 부분에서 이 기업 좋구나고 이제 매수를 하는 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가 대부분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업의 성장성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실적 우려 부진은 결국엔 지금 산업이 안 좋아서 지금 실적 우려 부진들은 절대 아니라는 관점으로 좀 봐야 되고 지금 이제 국내 풍력 관련주들만 좀 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해외 업체들하고 좀 사뭇 주가가 좀 상반되는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수급면이나 그리고 이제 뭐 국내 업체들의 뭐 주요 지금 활동 부분들만 봐도 지금 주가가 상반되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정책 그리고 올해 정책만 좀 보더라도 오히려 지금 신재생 쪽 관련해서 캐파는 계속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가 반영을 안 해주고 계속 지금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작년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부진 우려감이 지금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부분을 터닝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4분기 이후의 실적을 이제는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올해 실적이 앞으로 고성장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요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눌림목이 조성이 되면은 저는 충분히 좀 저가 매수로 좀 물량을 모아 가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 좀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봐도 되겠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종목들도 그런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풍력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사실 뭐 대장주격으로 뽑히는 게 CS 윈드인데 CS 윈드도 오늘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조금 더 올라온 모습인데 여전히 1%대의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CS 윈드도 지금 현재 이 조정을 좀 저희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CS 윈드를 보고 이제 또 얘기한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주가가 지금 하락이 이렇게 나와주는 부분들은 작년 수요 부진 그 우려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3분기 때 수요 부진이 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4분기 때도 수요 부진이 어느 정도 좀 있을 거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지금 도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4분기 이후에 베스타스는 지금 수요가 지금 급반등에 나설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타스가 결국에는 수요가 급반등이 나서지게 되면은 그에 따른 빠르게 실적이 개선될 수가 없는 게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CS 윈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눌림목을 형성을 해주는 CS 윈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고 이제 지금 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환율이 급락으로 해가지고 지금 올해 1분기까지는 부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까지는 부진할 수는 있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수주가 확대가 계속적으로 나와줄 거고요. 그 부분의 효과가 주가에도 반영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안정이라든지 뭐 그리고 생산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좀 재료가 많이 겹치면서 좀 안정적인 고성장을 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수주 관련해가지고 우려감에 빠지는 주가 부분들은 결국엔 좀 매수 관점으로 저는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CS 윈드 지금 현재 이 가격대 뭐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도 해주셨고 앞으로의 실적이 오히려 조금 더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CS 윈드 자체는 그렇긴 한데 하지만 오늘 다른 이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 내에서 다른 종목들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CS 윈드 외에 지금 현재 살펴보면 다른 종목들 풍력 에너지 내에서 뭐 효성이라든지 LS 같은 종목들 오히려 낙폭이 조금 더 크게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종목들은 저희가 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성 지금 뭐 원래 훨씬 더 큰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런 종목들이 잘 버텨주고는 하는데 오늘은 오히려 이 종목들이 더 크게 빠지는 게 조금은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네네.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효성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은 매수 관점 잡기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풍력 에너지나 신재생이 그 전에 좀 움직였던 수급 환경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풍력도 지금 AI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I 쪽은 워낙 지금 재료가 굉장히 강하고 대기업에서 계속적으로 국내 대기업이 지금 재료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빠르게 기대감에서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풍력이나 신재생 에너지들의 좀 수급 이슈 재료만 봐도 대부분 해외 업체들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해외 업체들에 대한 이슈들이 많고 그 이슈를 타서 국내 업체들도 앞으로 수주 물동량을 좀 늘릴 것이다.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또 감행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성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단기간에 반영이 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주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었고 그렇게 탄력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랑은 어떻게 보면 좀 연속성 자체는 산업 방향성은 위는 맞으나 지금 AI보다는 조금 재료가 좀 낮은 편이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인데 보통 신재생 에너지들은 이렇게 이제 대형주들이 먼저 수급이 뒷받침되는 경우들보다 확실하게 수주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들이 먼저 좀 수급이 개선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전에도 설명드렸던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가 지금 풍력에 대한 부분들 수주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들이 좀 바로 나타나줄 수가 있기 때문에 CS 윈드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고 효성 같은 경우는 결국엔 이제 신재생 쪽 관련 섹터 테마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효성이 뚜렷하게 사업 발전성 자체가 지금 CS 윈드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드는데 다만 최근에 이 저가를 잡아줬던 부분은 지금 구간에서 깨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아직까지 좀 중장기적인 우하향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어느 특정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계속 맞고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투자 심리도가 단기간에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가 부분만 만약에 깨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 관점을 좀 잡아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저가 부근을 좀 중심으로 잡으셔가지고 근접하게 좀 매수 접근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나는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지금 7만 5천 원대 매물, 6천 원대 매물을 충분하게 돌파 이후에 소화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체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안정적으로 매수 관점을 좀 잡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솔직히 좀 도박성에 좀 가깝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큰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 변화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잘 버텨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뭔가 실적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지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서 저희가 지켜봤던 이 CS 윈드가 올해 지금 뭐 수주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대되고 있는 측면들 속에서 조금 더 주목할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강세 업종 또 약세 업종 모두 둘러봤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가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최진욱 팀장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자, 팀장님의 현재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뭐 결국엔 지금은 시장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은 일단 지금 AI 관련해서 그나마 지금 안 오른 게 지금 마인즈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인즈랩이 보통 같은 AI 관련주 중에서 지금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줄었었습니다. 거래량이 급감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테마를 타고 거래량이 다시 좀 붙고 있는데 이 마인즈랩 같은 경우가 이제 인공인간이라고 하죠. 인공인간을 좀 제작을 하고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언어라든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대체로 마인즈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수요를 늘리고 이런 걸 좀 제작 판매를 하는 기업들인데 앞으로는 지금 자체 보유한 핵심 이 AI 기술력 자체가 일단은 지금 기업 측이나 기관들이 원하는 쪽으로 좀 바꿀 수 있는 독자적인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AI 인공 언어라든지 인공 인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독자적으로 기술력 자체가 안에서 바꿀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해외 업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마인즈랩이 따라가는 경우들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고성장을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 마인즈랩 정도는 앞으로 지금 AI 칩보 관련해서도 충분히 좀 고성장에 나와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뚜렷하게 지금 플랫폼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매출 비중이 계속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두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AI 산업 자체가 두각이 그렇게 좀 빠르게 나타나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지금 눈에 띄게 지금 계속 좀 증가를 해주는 모습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상으로 놓고 보면은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좀 재평가가 들어갈 구간으로 저는 굉장히 좀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마인즈랩을 좀 가지고 왔고요.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는 유효합니다. 21,500원에서 한 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을 좀 잡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오늘 지금 윗꼬리를 남겨주면서 최고가를 찍어준 부근대가 지금 물량을 털고 나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한 차례 좀 물량을 또다시 또 매집을 하는 구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간으로 생각하면 지금의 분할 매수 가격대도 굉장히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저는 단기적으로만 28,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단기적인 목표가가 28,000원인데 28,000원도 지금 밸류 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높은 수익률입니다. 높은 수익률이지만 앞으로 마인즈랩이 좀 고성장을 좀 예고하는 부분들은 저는 좀 유효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8,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바라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이 최대한 좀 짧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18,000원대를 단기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하게 추세는 계속 좀 살아있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한 18,000원대를 좀 손절가를 잡으시고 이어가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인즈랩 오늘 AI 챗봇 관련주 내에서 비교적 그렇게 상승폭 자체는 강하지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인즈랩 같이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욱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 이제는 슬슬 내일장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 시간 내일런 통해서 그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내일런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앞서서는 오늘 시장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내일 장 문 열리자마자 저희가 주목하면 좋을 업종은 무엇인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의외가 선정이 됐습니다. 바이오가 선정됐습니다. 네, 바이오주 사실은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연초에도 다른 업종들이 좀 상승하는 것 대비해서 바이오주들은 다소 좀 침체된 분위기를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으로 바이오를 뽑아 주셨습니다. 사실 좀 의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바이오주에 주목하면 좋을 이유,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바이오 이제 주라기보다는 물론 종목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실 바이오도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섹터별로 또 다른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죠. 뭐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동안 우리가 시장에서 알고 있던 우리 유전자 관련해서는 대부분 동물 이제 세포로 인해서 그런 유전자 기술로 인해서 뭐 배양 기술을 만들어서 뭘 한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소개해 줄 거는 식물 세포 플랫폼으로 인해서 아니면 멸종 위기에 대한 식물을 보존한다거나 아니면 식량 해결을 한다.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뭐 알로에나 이런 관련 식물 줄기 세포로 인해 가지고 이제 화장품이나 향수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좀 식물 세포 플랫폼도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일단 가지고 와봤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실제 초기 비용이나 유지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정부 규제나 실제로 동물을 이제 일단은 잡아서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좀 반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요 최근에 우주 관련 이슈도 계속 나왔었던 것 같고, 결국 식물이 전 세계 자연이나 이런 식량 해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조금 이런 바이오주도 있다라는 걸 조금 인식을 시켜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여러 업체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하나둘씩 이런 실험 단계에 있는 단계긴 하지만
있지만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이런 식물 세포 플랫폼 관련해서 이제 준비하는 회사들이 하나 둘씩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난제에 조금 부딪혀 있던 부분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사실 바이오주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바이오주 중에서도 이제 식물 관련 바이오 업체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사실 바이오라고 크게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안에는 정말 세부 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종목은 단순히 제약주는 아닌 것 같다라는 감을 잡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대체 어떤 종목인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물세포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식물세포 유효 물질들을 생산하는 바이오 FDNC가 선정됐습니다. 네, 사실 좀 생소한 종목이긴 합니다. 바이오 FDNC가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뭐 평가 자체는 사실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코스닥 시장 상장이 작년에 됐었는데 그 이후에 뭐 국내 유일 기술이다, 뭐 글로벌 탑티어다 여러 가지 이런 수식어들이 좀 달라붙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바이오 FDNC가 선정이 됐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 내일장부터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뭐 회사 이름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 하면은 FDC라고 일단은 세 개가 있는데 F는 푸드고요. 일단은 D는 드러그, 그리고 C는 코스메틱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을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식물 세포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일단 배양 기술에 따라서 사업을 일단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 일단 지분 구조가 일단 먼저 재밌습니다. 일단 8.46%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보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일단 지보단이라는 회사는 일단은 프랑스에 있는 이제 글로벌 향유 업체입니다. 일단 향수에 쓰이는 원료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 회사의 대주주가 빌 게이츠 재단입니다. 빌 게이츠 재단에서 대주주로 있는 회사이고 결국에는 그 지보단이 이제 이런 바이오 FDNC의 지분을 8.46% 이제 비상장에서 이제 또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향후에 이런 향수나 이런 원료 업체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 FDNC에서 이런 식물 배양 기술을 인해서 계속 이제 수주를 받는 이제 원료 소재에 대한 수주를 받는 업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지금 당장이야 뭐 8억에서 15억 정도에 대한 매출을 밖에 안 하지만은 올해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좀 리오프닝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향수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만큼 제가 볼 때는 올해 한 30억에서 50억 정도에 대한 매출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도 지금 아모레퍼시픽의 헤라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올 바이오 FDNC에서 이런 식물 배양 대한 소재를 이미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도 매출은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더군다나 지금 중국도 리오프닝 되는 마당에 이런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나 한국콜마와 같은 여러 이제 국내 이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이런 원료를 계속 이제 써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이나 이제 향수 쪽으로는 좀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화장품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거는 지금 당장에 바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매출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 회사에 대한 이제 결국 중장기적인 큰 그림은 이제는 이런 바이오 의약품이나 이런 실제로 멸종의 위기에 있는 식물들을 보존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일단 음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물론 아직까지는 형태까지는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먹었을 때 옛날 우리가 평상시 느끼는 그런 맛을 느낄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기술적인 측면은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에 있고요. 만약에 이것마저 성공하게 된다 그러게 되면 진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이 좀 개발될 수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땐 큰 기대를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의 업체가 좀 글로벌 1위 하던 업체가 있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작년에 좀 재무적인 위기도 있었고 해서 그런 R&D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렇게 좀 많이 미진한 상태고 좀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바이오 FDC에 대한 기술이 좀 중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만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 회사를 아시는 분들은 당장의 매출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건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그렇겠지만은 결국 5년, 10년을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동물 세포를 만드는 이제 바이오 업체들은 보통 인상을 중단하다가 중단하거나 결국 자금의 조달에 시달려서 포기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결국 앞에서 업종 얘기하다시피 결국에는 이런 식물 세포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이제 그런 자금 쪽에서는 크게 크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기술만 안정적으로 개발된다 그러게 되면은 굉장히 덩치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업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화장품, 이제 향수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식량이나 이제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이런 최근에 대마 사업까지 지금 경북 쪽에서 얘기가 나왔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다양한 매출 다변화로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상망이 열려 있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코너 자체가 내일장 시초가 공유 업종이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큰 그림을 보고 그린다고 하게 되면은 정말 이 바이오 FDC 자체로서는 좀 크게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좀 더 큰 그림 그려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일 텐데 사실 지금 바이오 FDNC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좀 상승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움직임이 다소 좀 둔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어떻게 챙겨가야 될지 궁금한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또 생각보다 아침 대비해서 지금 18,150원까지 어떻게 보면 많이 회복돼 플러스까지 이제 반전하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수급상으로도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단 내일 목표가 이제 19,000원을 일단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오늘 방등이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 내일 큰 재미를 본다기보다는 실제 19,000원 이상까지 목표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 이유가 그 최근에 이제 오늘도 중국 상하이 정부가 어느 정도 리오프닝 코로나 정점에 도달했다 얘기가 나왔고 아모레퍼시픽이나 한국콜마나 실제로 프랑스에 있는 향수 업체들도 그만큼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일단 안정적인 화장품 향수 쪽에는 제 매출이 올해는 좀 나을 수가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도 한번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19,000원도 생각보다 달성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주목해 볼 만하지만 일단 내일장에서도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바이오 FDNC 일단 내일 시초가에 진입을 한다면 목표가 19,000원 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57% 내린 2,365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중입니다만 어제도 외국인이 오전장에서는 매도세 보였죠. 하지만 장 후반 들어서 매수 전환하면서 어제까지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매수세 유지했습니다. 오늘도 오전장 대비해서는 외국인 현재 매도 규모가 많이 축소된 상태다 보니까 장 끝까지 외국인 움직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반면 기관은 종일 매도 규모 키우고 있습니다. 기관 현재 1,684억 원 매도 우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 LG 에너지솔루션 어제 4%대 하락한 이후에 오늘은 장중 대체로 빨간불 켜면서 반등을 시도했지만 장 후반 들어서 하락 전환해서 지금 현재 0.6%대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0.27% 상승한 711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함께 외국인도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328억 원, 외국인은 26억 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락이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LNF 홀로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LNF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종목들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게임주들에 대한 신작 기대감 여전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카카오게임즈 역시 함께 조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대 하락하면서 45,3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HLB도 현재 1%대 낙폭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은 그래도 상승이 조금 더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이정수 전문가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코스피는 이거래일 연속해서 이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시장이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장 얘기는 많이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조정은 들어간 건 맞지만 종목들의 흐름들은 꺾이지 않았다. 그래서 종목들은 오히려 바닥주들하고 패턴주들이 폭등을 합니다. 급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오늘은 어제만큼의 그렇게 하락 종목 수가 많지는 않지만 어제보다는 나아요, 흐름이. 아마 장중에서는 종목들이 이제 900개 가까이 코스닥 종목들이 떨어지니까 어제처럼 1000개 또 넘게 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솔직히 조금은 있었지만 일본 시장이 일단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 이제 은행주들의 강세와 함께 일본 니케이 시장이 오늘 2.5%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다른 중국이나 홍콩이나 다른 나라들도 크게 흔들림 없이 잘 버텨주는 종합주가수가 다 플러스 권역이 돼 있고 유럽 시장은 어제도 올라갔습니다. 다우가 1% 빠졌지만 나스닥은 또 상승을 했고 오늘 일본 증시 저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도 저렇게 움직였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혼자서 이렇게 급락할 일은 없어요. 오늘 유럽 시장이 급락하지 않는 이상은. 급락할 것 같지도 않고 보면은 지금 테마주들이 강세인데 강한 테마는 정해져 있죠. 일단 패턴주, 그러니까 모든 업종을 통틀어서 모양이 양음양 일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패턴 여러 가지 나누는데 주추세엔 돌파이타 수션 바닥 급락구 천냥봉 이거 외에서도 패턴주도 많이 있습니다. 제일 이제 만만한 게 이제 이중바닥형이나 아니면 양음양이나 N자형이나 이런 애들일 거고 바닥주들 요즘에 바닥주들도 좋습니다. 오늘은 AI 챗봇 관련주하고 항공주 리오프닝 이슈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날 이후에서 마스크 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그쪽에 대한 이슈가 몰릴 수도 있었고, 근데 지금 화장품 같은 섹터는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간 게 있어서 움직임이 그렇게 신통치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설날 이후에서 마스크 해제가 되게 되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화장품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재료 소멸로. 반면에 조금 리오프닝 관련주 해가지고 마스크 해제로 인한 리오프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안 움직였던 애들에서는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 좀 덜 움직였던 영상 컨텐츠 무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무대라든지 물론 다 풀리긴 했습니다. 지금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열리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무슨 뭐 투어 나가거나 콘서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이슈가 나오면은 그쪽이 오히려 화장품주들보다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어쨌든 리오프닝 관련주들 오늘도 강하고요. 그다음에 항공주 강하죠. 항공주들도 강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아까 AI 챗봇도 얘기했지만 로봇 관련주 그래서 인공지능 AI 로봇 관련주도 오늘 강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주도 강했고 원격 진료주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오늘 이런 애들은 강했는데 반면에 약한 쪽은 아랍에미레이트 관련주, UAE 관련주, 그래서 뭐 방산주 오늘 굉장히 약했고요. 어제도 뭐 별로였고 그리고 그 원전 테마주들도 지금 굉장히 약하고요. 이게 이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재료 소멸 내지는 이제 실망감 뭐 이런 걸로 이제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IT 섹터들도 그렇게 뭐 강하진 않았고 그 은행주들이 골드만삭스 실적이 조금 별로라서 거기에 지금 영향 넣고 좀 흔들리는데 다시 흔들리면 또 올라가겠죠. 어쨌든 그런 이제 이슈들이 있었다는 거,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뭐 조정받으면 또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바닥주나 패턴주들은 잘 공략하시면 되고 시장을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조정은 시작이 된 겁니다. 코스피는 조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코스닥은 조정이 들어간 건 맞는데 조정이 그렇게 세게 들어오지는 않고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저는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소통 방송 때 또 하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종목 두 가지 설명을 하자면 이제 먼저는 셀바스 AI 인공지능 섹터이면서 메타버스 관련주이면서 뭐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종목인데요. 일단 셀바스 AI 오늘 폭등이 나왔죠. 장중에 상한가까지도 갔었었나요? 거의 들어갔었던 걸 기억하는데 이제 상한가는 지금 풀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29.8%까지 올라갔다 떨어진 일단은 그 챗 GPT와 유사한 수준의 대화형 AI 서비스가 KT에서 상반기에서 출시가 된답니다. 근데 KT 주가는 재미없죠? 역시 대형주는 재미가 없어요. 지금 바닥주,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좀 잘 움직이는 흐름이 연일 계속되니까 셀바스 AI,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주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는 그만 쫓아다녀야 됩니다. 이미 바닥에서 5,000원, 5,500원, 6,000원, 뭐 비싸게 사도 7,000원, 뭐 이런 자리에 샀던 사람들한테만 영위하는 자리이고요. 여기서는 신규 매수로 쫓아갈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이 많이 났으면 뭐 갖고 있다면은 절반 정도는 팔아도 좋고 그 다음에 음봉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더 많이 팔아도 좋고 밑에 산 사람들은 8,500원, 8,000원 안 깨지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또 폭등하고 이 흐름이 없다 말 못하거든요. 이게 2만 원 갈지 3만 원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런 얘기 때문에 쫓아 들어가면 6,000원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얘기죠. 반토막으로 마이너스 50% 만나볼 수 있으니까 고점에서 사지 말고 밑에서 산 사람들만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꼭 사고 싶다면 기다리세요. 8,000원, 7,000원 내려올 때까지. 안 내려오면 딴 거 사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카카오뱅크입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원래 저쪽에는 이지케어텍을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자 일단 카카오뱅크는 은행주인데 골드만삭스 어니쇼크에서 하락한 건데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겁니다. 이유는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조정받으면 또 올라간다. 수급도 좋고 어차피 이자 장사하는 애들 올라가겠죠. 뭐 떨어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조정받으면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지케어텍. 자, 이게 이제 12월 15일 날에서 바닥주들, 요즘에서 바닥주들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간다 했었던 종목이 중에 하나인데, 자, 바닥에서 거래 실렸던 종목 결국은 이렇게 튀었죠. 거의 40% 가까이 수익이 나왔습니다. 39.7%. 근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차익 실현하라 그랬고, 오징어 다리는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조정받고 또 원격 진료 수혜주로 또 움직이게 되면, 35,000원, 4만 원도 도달 불가능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많이는 좀 파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아침에도 드렸던 건데 지금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잘 가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잘 매매를 하면 뭐 올해 연초장 그다음에 상반기에서는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점수는 75.2, 매수 포인트는 80.5, 엔터주 여전히 좋다 80점 평가하도록 하면서 여기까지 이종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많이 빠졌던 종목들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